자, 해외 중국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 판매요. 그리고 사업자 통장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자료를 좀 모아놨고요.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일단은 글씨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가시면 돼요. 저는 이거 가시라고 권해드릴게요. 홈택스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홈택스도 좋은데 최적화로 하기 위해서 저는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괴산군에다가 사업자를 해도 춘천에 가서 사업자를 해도 돼요. 예, 지역에 무관해요. 반대로 서울에 있는 사업자를 하는데 홍천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돼요. 다 아무 데서나 다 받아줘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사업장 주소지 인근 은행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사업자를 만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춘천에 있는 은행에서 만일 지점이 춘천에 있으면 거기서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춘천인데 서울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우리은행 통장을 만든다 그러면 춘천에서 만들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때문이라도 사업장 주소지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신분증 가지고 나가세요. 예, 신분증 가지고 그냥 세무서에 갑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무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집이나 사무실이 내 거면 상관없고요. 예. 그게 아니고 뭐 빌려서 한다, 남의 집에 한다, 뭐 부모님 집에 한다. 그래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영원짜리로 하시면 됩니다. 영원짜리로 하셔도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상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문방구에 가서 하나 구입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그냥 도장 찍고 이름 쓰고 영원에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무상 임대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화번호하고 주소지가 이렇게 좀 조회가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용 오피스라든가 이런 거 쓰시고요. 전화번호도 하나 따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사업상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요새 핸드폰들 다 저 되시잖아요. 듀얼 유심 되잖아요. 저도 핸드폰에 이심으로 한국 번호 놓고 유심으로 중국 거나 아니면 한국 거 꽂고 다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070 번호 하나 받으셔도 되고요. 예, 없애는 게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010 번호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 070 번호나 이런 걸로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자, 사업자 중요합니다.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사업자를 묵혀서 쓴다는 표현도 써요. 저희도 그러거든요.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사업자 1, 2년차, 3년차들하고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있어요. 그런 게. 자, 일단은 사업자는 저는 일반으로 강제 전환이 됐거든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간이가세자로 하세요. 예.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는 10원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주어져요. 저처럼 일반 가세자 됐다가 하다가 다시 간이로 하는 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무서에 가셔라. 신분증 가지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간이가세자로 해라. 그리고 혹시나 미성년자면 부모 동의서 있어야 되고요. 동의하에 진행이 되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뭐 다들 많이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자,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홈택스라고 치시면 홈택스 나옵니다.
예, 그럼 치고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업자 공인인증서도 있고 개인 공인인증서도 있거든요. 예, 사업자로 들어가면 안 되시겠죠? 개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인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인증서를 쓰니까 아이고 좀 늦어지네요. 왜 그러죠? 미리 찍어놓은 게 있나? 찍어놓은 게 있으면 여기 있네요. 자,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로그인 하지 않겠습니다.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통장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하실 거예요. 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 통장 때문에 나가셔야 돼요. 예, 나간 김에 한 바퀴 싹 돌고 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여기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업 폐업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고 요 밑에 신청하시면 예, 바로 처리가 됩니다. 뭐 몇 시간 아니에요. 즉시 나옵니다. 거의. 그리고 저는 프린터기가 없거든요. 컴퓨터는 4, 5대 되는데 프린터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핸드폰에다 넣고 가시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출력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대로 은행으로 가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다 하셨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저는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행에 가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적으로 송금하실 때 한 번 또 가셔야 돼요. 어차피. 예. 가셔가지고 예, 체크카드를 사업자 통장을 만드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뭐 급여 통장 만든다 그러면 예, 재직증명서 띄어가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가져가면 엄청 빨리 잘해줘요. 근데 뭐 애들 통장 하나 만들어준다 그러면 꼬치꼬치 되게 캐묻습니다. 예, 귀찮아요. 자, 만드실 때 팁이 하나 있는 또 하나 팁 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런 게 나와요. 이렇게 네모난 거. 예, 이거 OTP가 네모난 게 나오는데 이게 잘 안 가지고 다니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카드형 보이시죠? 예, 카드형으로 아마 제 기억에는 10,000원인가 5,000원인가 줬을 거예요. 이거 하세요. 그래서 예, 지갑에다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해외 송금하거나 뭐 그러면 예, OTP 인증 요구가 많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24에 가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은 예, 통신 판매업을 할 거예요. 아유, 이거 좀 꼬였네요. 예, 통신 판매업을 할 겁니다. 건너뛰었구나. 예, 정부24에서 할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네요. 예, 정부24에서 예, 통신 판매업을 신청하면 돼요. 자, 신청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쪽으로 접속해 가지고 링크 드릴게요. 예, 시군 구청으로 가셔도 됩니다. 예, 인터넷으로 하셔도 돼요. 예,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몇 시간 안 돼서 몇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나오다시피 합니다. 정부24에 가서 통신 판매업 하시면 되고요. 요거 진행하실 때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해가지고 예, 하단 판매자 정보 요 쭉 내리시면요. 판매자 정보에 클릭하시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첨부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꼭 하세요. 요거 안 하시면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분명히 통장 만드신 다음에 통장 만드실 때 체크카드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예,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다 등록하시면 돼요. 자, 요때는 뭘로 로그인 하시냐면은 사업자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예, 사업자가 나왔으니까 예, 그 사업자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등록하시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입,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저는 2개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사업에 필요한
돈은 이제 앞으로 체크카드에서 쓰시면 돼요. 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예,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면 신용카드 등록하고 체크카드에도 비자 마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등록됐나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자, 너무나 간단해요. 요거 제가 좀 앞으로 돌릴게요.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업자 하는 게 어려우면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통신 판매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그 춘천에서 제 번호가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찾아가서 끙끙거리고 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여기저기 전화하고 겨우 됐거든요. 요새는 그냥 정부 24에서 그냥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남들이 안 알려주는 거 알려드릴게요. 간이가세자로 하실 때는 소명자료 준비하시고 뭐 그러면 개인이 신고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몇 번 클릭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소명자료만 잘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소명자료가 잘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체크카드로 매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한국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안 되는데 중국 쪽은 다 부과해요.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는 한 3% 정도를 부과시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쇼핑몰, 개인 쇼핑몰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겨우겨우 6개월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5% 수수료를 냅니다. 예, 수수료가 별도예요. 예,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제 중국 통장에다가 돈을 송금하고 그거를 쯔프바오로 연동해서 그걸로 물품 대금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를 하고 있고요. 소명 자료가 안 되시면 세금 다 나옵니다. 세금은 매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득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매입을 증명을 못 하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은. 그래서 소명을 하는 겁니다. 계산서 다 받았으면 소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빙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텐데, 예, 10억대 넘는 돈을 세금을 두들겨 맞으신 분이 있어요. 예, 끝내는 1억 정도로 조정을 했고, 예, 그거를 분할 납부로 감당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제대로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신 분이죠. 예, 근데 중국 사람입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의미는 없는데 그냥 좀 한국 분도 좀 답답해요. 제가 여기다 빨간 거 쳐놨죠? 얘 외국인이에요. 예, 저도 중국에 가면 영문 이름을 써요. 아, 이것도 팁인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 가면 자꾸 중문 이름 쓰라 그러는데 그거 넣어버리면 확 꼬여버립니다. 모든 서류가. 여권에 있는 영문 성함을 쓰셔야 돼요. 이 친구도 똑같아요.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을 넣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도 중국 안 가고 법인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외국인도 한국 안 오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뭐 변호사 공증으로 만들거든요. 자, 이 친구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정식 그 외국인 등록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은 좀 빨리 됐고요. 한국 사람이 1인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 앱도 있어요. 너무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진행할 때는 법무사 통해서 진행했고요. 저희가 예, 그 연락사 공유 오피스 사용을 했습니다. 예, 파주에다가 만들었고요. 제일 가까운.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친구입니다. 아까 전에 그 찐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일종 대형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운전면허를. 이 친구는 얼마 전까지 이종 소형이었는데 이번에 와서 일종 보통으로 그 갱신을 했어요. 보니까 뭐 7년인가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해 주더라고요. 일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제 면허증을 만들었냐면은 예, 한국 국제 면허예요. 일본 가서 운전할 수 있고 예,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가서 운전할 수 있어요. 중국 국제 면허로는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누리는 거죠. 심지어 이 친구들
한국에서 치과 치료 다 하고 피부과 다 다니고 심지어 중국 이렇게 연락사무소 나가기 전에 예, 탈모약까지 받아서 나갔어요. 왜? 보험료 다 냅니다. 내고 정식으로 병원 가서 받은 거예요. 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 거로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찾아보면 한국 사업자 만드는 거 많아요. 예, 제 얘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통신 판매요?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아, 그리고 요거 업종 코드 다들 뭐 아시죠? 요번에 한번 바뀌었죠. 525105로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저희는 다 회계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을 쓰면 보통 이제 2번 정도 일반 과세자는 2번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죠.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치를 뭐 예정 납이 있긴 한데 결론은 7월 달에 납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7월 달에 세무사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어차피 세무사는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기장료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무사 쓰면 돼요. 그분들은 우리 세금을 아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세무 기장비에는 그 부가세 신고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하시면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장료가 높아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종합소득세는 이제 조정료라는 걸 받아요. 예, 추가로 줘야 됩니다. 그것도 뭐 세금 아껴줬으니까 당연히 줘도 되는 거죠. 간이가세자는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요. 일반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 되시면 그냥 세무사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세무사는 아니니까요. 뭐 약은 약사하게, 뭐 진찰은 뭐 의사하게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법인 만들 때는 법무사 쓰면 되고 부동산 계약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하면 되고 세무는 세무사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구매 대행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죠. 그 전문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한 사람. 예. 뭐 소송도 당해보고 걸어도 보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조금 무겁겠지만 저 비행기에서 1등으로 2번 내려봤습니다. 뭐 옛날 표현으로는 기소중지라 그러죠. 예, 뭐 다 연락하고 왔으니까 상관없고요. 예, 다만 해외 오래 체류를 하니까 기소중지라 안 하고 요새 뭐라 그러던데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그 승무원분들이 앞자리로 가래요. 앞자리로 딱 내리면 앞에 이렇게 사법경찰 2명 와 있습니다. 그럼 사인 하나 하고 오면 돼요. 근데 그거를 조치를 제대로 못 하시면 거기서 은팔찌 차고 그 인천공항 그 구치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벌금도 대부분 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300 냈습니다. 예, 검찰 지재권이죠. 예, 검찰 조사받고 나오는데 바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분납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송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여러 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거죠. 저기 대법원까지 갔고요. 예, 그것 때문에 비행기 3번 타고 왔나 한국에. 예, 그리고 증인 출석도 했습니다. 수원 법원에. 뭐 1심, 2심 항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3년 넘게 끌고 갔어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어요. 뭐 재판 그 기피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 6개월에 2년 떨어졌고 예, 사회봉사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바로 민사 들어갔죠. 예, 당연히 승소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를 민사로 바로 걸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형사로 먼저 걸었거든요. 그래서 비면책 채권이 됐습니다. 자, 민사는 당연히 승소했고요. 하도 도망쳐 다녀가지고 6개월 걸렸어요. 주소지가 하도 엉망이어가지고요. 예, 그거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개인 회생 신청하더라고요. 1년을 질질질질 끌어요. 그리고
마지막 직전에 예, 그걸 파기를 시켜버리고 개인 파산을 바로 신청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개인 파산 끝났거든요. 자, 이제는 공격할 일만 남은 거죠. 예, 앞으로 이제 평생 신용등재 시켜놓고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죠.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명이 들어오시면요, 7명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2분은 그냥 월급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 분이 예, 좀 치고 나가세요. 대부분 그분들은 운이 엄청나게 좋거나 자본력이 좋거나 뭐 요새 유행하는 단어로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자본력이 좋거나 운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자,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저는 프로그램 팔이도 아니고 강좌 팔이도 아닙니다. 예, 뭐 유튜브 조회수 해가지고 돈 벌 것도 아니고요. 예,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데 제가 요 맨 마지막에 그 상세 내용에다가 저거 하나 걸어 놓을게요. 그 한국의 그 1년차, 10년차 그 뭐죠? 공무원 시험 그 강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사인가? 그분이 1년차 때 이렇게 했던 내용하고 10년차 때 했던 내용하고 이 비교한 게 유튜브에 돌아다닙니다.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 막 거친 단어를 쓰고 싶은데 예.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빠르게 하세요. 고민할 게 아닙니다. 예, 매출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매출 하나도 없으면 그냥 무실적 신고 클릭 두세 번만 하면 끝나요. 세무신고 다 끝납니다. 매출이 나왔어요.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금은 매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세금 내시죠? 그러면 세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에서. 예, 세금 나시면 이제 지방세가 나옵니다. 바로 따라서 나오고요. 지방세 이제 끝나면 뭐가 또 따라 붙냐면 건보료가 올라가요. 건강보험료가. 예, 저도 건강보험료 조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3% 정도는 세금으로 띄워놓고 업을 합니다. 그런 거는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